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인데도 막상 내 자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해요. 오, 이런 거 진짜 실생활 꿀팁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전하는 공식적인 건보 이야기, 건보피셜! 안녕하세요. 건보피셜 MC 의천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격부가실 제갈석 대리입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오늘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자격 전반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내가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모르겠다라거나 피부양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설명해주고 싶어도 저도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인데도 막상 내 자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부분,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확실히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자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이 어떤 제도인지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기본 개념이 자격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터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출산과 사망, 건강 증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 전반을 지키는 제도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 및 외국인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특정 예외 대상처럼 법에서 정한 일부는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건강보험의 대상자인지가 정해져야 그 다음 단계인 자격, 즉 나는 어떤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전체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해요. 건강보험 가입 종류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틀을 알면 건강보험이 나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정보 타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빼먹을 수 없죠. 저희 건보피셜의 대표 코너 이모티콘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문제는 제법 어려운데요? 제가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맞죠? 첫 번째는 국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류 기준이려나요? 마지막 방패는 권리와 혜택을 지킨다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만큼 유추하신 것도 대단하신데요? 정답은 국민 모두를 살피고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적용되며 변화가 생겨도 권리와 혜택을 지켜낸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격의 구조가 실제로 운영되려면 세부적인 기준이 또 필요하잖아요. 각 가입의 자격의 종류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보면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근로의 행태나 기간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받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강보험가입자를 말하고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구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국민이 직장가입자,
아니면 피부양자, 둘 다 아니면 지역가입자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변할 수 있는데 이때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은 신청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장치네요. 신청 기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지사나 고객센터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오, 이런 거 진짜 실생활 꿀팁인데요.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맞아요.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나서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미납하면 그 즉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신청과 납부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까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리님의 쉬운 설문 덕분에 이제 대부분 이해가 되었는데요. 피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가족이라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는 건 아니죠?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부터 설명드릴게요. 모든 소득 총합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0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재를 원하는 경우 재산과표는 5억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9억 이하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형제자매 아래에 등재를 원하는 경우 재산과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아래 등재할 시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는지 가족관계나 동거 여부 같은 부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기혼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불인정. 재산 요건은 해당자만 불인정됩니다. 확실히 기준이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군요. 그럼 급여 정지 및 해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외 장기 체류, 군 입대, 특수시설 수용처럼 일상적인 진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기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 체류의 경우 출국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국외에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상황에 맞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해주는 장치라니 이런 제도를 알고 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더더욱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누구나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적제도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두게 된다면 소득이 적거나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조차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우리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일 텐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하는 걸까요? 안 그럼 피부양자가 직접 하는 걸까요?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신고서와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질문은 팩스가 없으면 어떻게 서류 제출을 하느냐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합니다. 요즘은 팩스가 없어도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문자로 보내면 그 번호로 바로 팩스 송부가 가능합니다. 지사마다 번호가 조금씩 다르니 고객센터나 관할지사에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항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돕는 구조네요. 오늘 말씀해주신 기본 정리 덕분에 일상생활에 가서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팩트체크!
자격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진 않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챙겨두면 내 보험료를 관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숫자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이더라고요. 저희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너머에서 한 해 한 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저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